네, 여러분, 예제 3-4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Determine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of an infinitely long straight line charge of uniform density rho L in air. 일단은 공기 중에서 electric field intensity 구하는 거니까 앞에 나왔던 문제처럼 엡실론 제로 쓰면 되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그림 보라고 안 돼 있는 문제는 웬만하면은 그림 보지 마세요. 알겠죠? 무한직선 도선이 쭉 있어요. 물론 이제 문제 뭐 이렇게 가로로 그려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여기서 infinitely long이고 straight line charge of uniform density니까 이렇게 무한으로 쭉 있고요. rho L이라는 line charge density가 있고요. 이거에 의한 이제 electric field intensity 구하라는 문제니까 네, 요거 이런 아무 점에서나 이거 구하면 되겠죠. 일단 특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런 점에서 임의의 점에서 구하려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애들이 무한직선 도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를 수선해 보려고 할게요. 그리고 어떤 임의의 이런 선분 라인 세그먼트, 선분에 의한 전기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었을 때 이런 방향이 있겠죠. 이렇게 이런 방향. 근데 이제 그에 해당하는 항상 반대쪽이 이렇게 있거든요. 반대쪽 같은 길이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런 방향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나 이런 방향 성분, 그런 애들 이제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무한히 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면은 식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이런 애들이 R벡터 이렇게 곱해지고 R벡터 크기의 세제곱, 그 다음에 4파 에필론 제로분의 1 이렇게 있고, 이제 요식대로 풀면 되죠. 요식. 여러분 여기 이제 프라임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L에 대해서 쭉 하시면은 되는데, 요식대로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좌표에 쓰면 좋을까요? 어떤 좌표에? 지금 이거는 이제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를 쓰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무한직선 도선에 이런 점들이 지금 어느 방향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도선 주위를 이렇게 도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반지름에서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전기장 방향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런 방향에서 보면은 이 도선이 점으로 보일 때 어떤 점에서 전기장 방향이 항상 이렇게 반지름에서 밖으로 향하는 아웃워드 레디얼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저기 운전하면 이렇게 다가가는 들어가는 방향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반지름에 관한 방향이에요. 반지름 관한 방향이에요. 이제 이럴 때는 이 좌표계 알파 HS는 실린드리컬 좌표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무한직선 도선을 Z축, G축으로 놔둘게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는데 마치 이렇게 처음부터 그림 보고 하는 것보다 그림 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여러분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하세요. 알겠죠? 저 나와 있는 그림 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Z축을 설정을 하고 이제 이런 점에서, 근데 이제 이 점이 임의의 점이니까 이걸 이제 원점이라고 둘게요. G가 0인 점 뭐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이 거리를 이제 이 R 파이 G 좌표에 쓸 테니까 이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식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은 어떤 임의의 이런 요소가 있죠. 이거를 DL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런 DL 프라임에 대해서 이 DL 프라임에다가 로엘을 딱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DQ가 되는 거죠. DQ.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DQ가 그림을 좀 이렇게 바꾸면 여기 있는 DQ가 이렇게 딱 이었을 때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전기장, 요걸 딱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소들을 한번 좀 볼까요? 일단 여기 R벡터, 이 R벡터가 꽤 중요하니까 일단 이 로엘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버릴게요. 상수니까 이렇게 앞으로 빼버리고, 이 R벡터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 가리키는 방향이거든요. 이 R벡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R벡터예요. 이게 R벡터. 그럼 이제 R벡터 먼저 구하면은 이런 R벡터 크기의 세제곱은 구할 수 있겠죠. R벡터 먼저 구해보면은 지금 R벡터는 요런 벡터랑 요런 벡터의 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요런 벡터가 크기는 R이고 방향은 R벡터. 그 다음에 이런 벡터가 이제 여기 좌표를, 이 점의 좌표를 0, 0, G'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G'이니까
이 G 프라임이라고 둔 이유는 이게 지금 소스잖아요. 얘네들이 이런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소스잖아요. 소스. 그러니까 소스 포인트니까 이렇게 프라임 붙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0,0, G 프라임이라고 두면은 이제 요 길이가 G 프라임이겠죠. 여기가 G는 0인 좌표니까. 그러니까 G 프라임이고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AZ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G 프라임 AZ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R 벡터 구했어요. R 벡터는 방금 구한 거 두 개 이제 더해주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R 세제곱도 이제 구했겠네요. 그렇죠? 요거 크기 세제곱 이거는 R 제곱 플러스 G 프라임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고 2분의 세제곱이라고 해요. 네 2분의 세제곱이라고 쓸게요. 2, 3 나누기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얘네는 상수들이니까 해결됐고 얘도 해결됐고 얘도 해결됐죠. 이 DL 프라임은 지금 이 좌표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런 길이 요소 말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G축이니까 이런 길이 요소를 요 DL 프라임 대신에 요거 대신에 DG 프라임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DG 프라임. 그럼 다 이제 됐어요. 얘를 써주면은 일단 이거는 그 쓰는 거 좀 간단하게 하려고 이만큼만 쓸게요. 여기는 이제 냅두고 나중에 곱해주고 일단 저만큼만 쓰면은 방금 R 세제곱이 R 제곱에 G 프라임 제곱에 2분의 3제곱 2분의 3제곱이고 그 다음에 DG 프라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R 벡터가 R 곱하기 AR 빼기 G 프라임 AG 이렇게 되죠. 이거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 깔끔하게 보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G 프라임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죠? 네. 이만큼만 할 거 아니죠? 이만큼이 만드는 이것만 구할 거 아니죠? 전체 다가 이제 이 전체 다가 여기 기여하는 거 만들 거죠. 그러니까 이 G 프라임이 이 G 프라임의 좌표가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줘야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제 식 세워주시면은 네 요것만 풀면은 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했던 대로 이런 요소가 여기에 이렇게 만드는 전기장 이거는 이 반대쪽에 있는 요소가 마이너스 G 프라임에 있는 이런 이제 요소가 만드는 이런 전기장이랑 딱 상쇄돼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 남죠. 요것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요 A 지방향 이제 요런 벡터들의 요 A 지방향 플러스나 마이너스 G축 방향의 벡터들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이제 요걸 지우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네, 그러면 식이 좀 더 깔끔해졌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요 R이랑 AR 벡터 이것도 상수잖아요, 맞죠? 안 바뀌죠? 얘도 밖으로 빼버리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고 복제해서 써주고 이렇게 밖으로 빼버릴게요. 그럼 이제 정말 깔끔해졌죠? 이렇게 딱 써주면은 그럼 이제 수학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수학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G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밑에 있는 형태가 R제곱 플러스 G 프라임 제곱에 루트 세제곱분의 DZ 약간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이렇게 루트 안에 G 프라임 제곱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형태면은 이게 특히 이제 이게 양수일 때는 양수 플러스 이 G 프라임 제곱 이런 형태일 때는 그러니까 약간 A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플러스일 때 있는데 마이너스는 x를 a 사인 세타나 a 코사인 세타 둘 중에 하나로 치환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해당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게 세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루트 하나만 돼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제곱이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에서는 a 탄젠트 세타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바꿔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G 프라임을 R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DG 요거는 DG 프라임은 R은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퀀트 제곱이죠. D 세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거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 쓸게요. R 제곱 플러스 R 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
이거의 3분의 2인데 R제곱으로 일단 이렇게 빼주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의 2분의 3제곱이고 R은 밖으로 나면 R 세제곱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시퀀트 제곱이죠. 여러분 이거 식 아시죠?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인데 양변 이렇게 코사인 제곱으로 다 나눠주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퀀트 제곱이죠. 이 식 이제 써주면은 시퀀트 제곱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시퀀트 제곱도 이제 여기 2분의 3제곱의 영향 받아가지고 세제곱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분모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R 세제곱 시퀀트 세제곱 세타. 그리고 이제 분모가 이렇게 되고 분자도 써주면은 이 dg 프라임 대신에 여기 R 시퀀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테그랄 이렇게 써주고요. 근데 이제 이게 g 프라임일 때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니까 요 식에다 이제 적용하면은 이게 지금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언제 그렇죠? 이게 이 세타가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거는 세타가 2분의 파일 되죠. 이거 약간 그림으로 보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요 값이 R 탄젠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딱 세타가 되면은 G 프라임이 R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G 프라임이 이렇게 무한대일 때는 이게 쭉 무한대가 되면은 이 세타가 거의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2분의 파이 G 프라임이 이 G 프라임이 쭉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이 세타가 이렇게 아래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90도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로지 이렇게 식으로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세타가 대응하는 게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거.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해주면은 일단은 이렇게 R 제곱이 남고요. 이거 R 제곱을 여기 앞에다 밖으로 빼줄게요. 상수니까. 그 다음에 시퀀트 제곱이랑 시퀀트 세제곱 사라져가지고 시퀀트 세타분의 1만 남죠. 근데 시퀀트 세타분의 1이면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그냥 코사인 세타 d 세타. 여러분 이거 이게 코사인 함수인데 지금 여기 넓이죠. 여기 넓이 1 여기 넓이 1 합치면 2죠. 당연히 이렇게 안하고 그냥 적분해도 간단하죠. 사인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면은 1 빼기 마이너스 1 하니까 2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R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4파이 엡실론 제로 로엘 AR 벡터에다가 R 곱해진 상태에서 R제곱분의 2 하면은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로엘 AR 이렇게 되겠죠. 답이. 그래서 얘가 이제 전체 전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미하는 바는 이 도선으로부터 반지름 도선인가? 도선은 아니고 롱 스트레이트 라인이죠. 찰지로 대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라인으로부터 거리 아래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상수네요. 그 다음에 방향은 도선에서 멀어지는 이런 AR 방향. 물론 이제 로엘이 양수일 때 얘기고 로엘이 음수면은 이렇게 이런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겠죠.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그 Continuous Distribution of Charge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이거 처음에 좀 어렵거든요. 이제 하다 보면은 좀 할만해질 거예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소스 포인트랑 필드 포인트 구분해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요런 기본 공식에서 이제 요 DL 벡터를 잘 바꿔주는 거, 그다음에 요 R 벡터 잘 찾아주는 거, 그다음 적절한 좌표계 구하는 거. 나머지는 이제 거의 적분이에요. 적분. 나머지는 그냥 수학의 영역.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나왔죠. 단위는 볼트 퍼 미터. 그래서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Equation 3, 40 is an important result for an infinite line charge. Of course, no physical line charge is infinitely long. Nevertheless, 340 gives the approximate E-field of a long straight line charge at a point close to the line charge. 그러니까 실제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없겠죠. 우주의 길이를 다 고려해도 무한은 아닐 테니까.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선이 충분히 길고 특히 이렇게 도선 가까이에 있으면은 마치 이제 이런 데서 영향은 점점 이제 작아져가지고 거의 요 시기랑 근사해요. 이 근처에서는. 물론 이렇게 거리가
이 라인 길이에 비해서 이렇게 멀면은 그거는 네 무한도선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데가 한참 이제 짧으니까 이 값에서 한참 좀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되게 가까우면은 이런 식으로 가까우면은 이 값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 마치 무한직선과 같은 효과가 돼가지고.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제 계산 과정이 엄청 간단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우스 법칙과 그 적용 이제 여기를 배우시면은 뭐 이런 문제는 그냥 껌이에요, 껌. 암산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 가우스 법칙이 이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우스 법칙은 법칙이에요. 항상 성립해요. 항상 성립하는데 그걸 이제 적용할 때는 이제 이 법칙 쓰는 이유가 편해서 쓰는 거거든요. 편해서. 그러니까 좀 편한 상황에서만 적용하면은 편한 상황에서만 적용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성립은 항상 하되 언제든지 성립을 하되 적용할 때 이점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한정적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것처럼 약간 무한 이런 식이어 가지고 뭔가 이게 이제 무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점에서든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반대쪽이 존재했었잖아요. 그쵸? 이게 만약에 거리가 이렇게 딱 짧았으면은 이렇게 가운데 점에서는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의 전기장 구하라고 하면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만큼까지만 이제 반대 상쇄화시키는 게 있고 나머지 이만큼은 여기 이렇게 전기장 가할 테니까 모양이 이렇게 레디얼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레디얼에다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AZ 방향의 전기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대칭성이 방금 없는 경우죠. 이런 데서 이렇게 짧은 거 구하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무한히 길면은 어디서든지 다 이제 레디얼 방향으로만 존재할 거기 때문에 대칭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 법칙은 이렇게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쓰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앞에서 이런 식 있었죠. 이런 식 기억나시나요? 이쿠에이션 3-4 Divergence Postulate of Electrostatics. 그래서 3-4 잠깐 갔다 오면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 여기서는 이제 Fundamental Postul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의 이름이 가우스 법칙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Point Form of Gauss Law 혹은 Differential Form of Gauss Law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여기 양변에다가 부피 적분한 다음에 다이버전스 정리 쓰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부피 적분 양변에 똑같이 해주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Q로 바뀌고 왼쪽은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 정리 쓰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게 가우스 법칙의 적분 형태고 가우스 법칙 쓸 때는 적분 형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가우스 법칙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볼까요? Gauss law asserts that the total outward flux of the E field over any closed surface in free space equal to the total charge enclosed in the surface divided by epsilon zero.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total outward flux of E field가 이제 요 epsilon E랑 이제 요거 곱하면은 이제 이게 플럭스라고 하죠. 플럭스. 근데 뭐에 대한 플럭스냐면은 요 이 필드에 대한 플럭스고 오버 어디에서 이제 하는 거냐면은 어떤 서페이스 전 범위에서 그러니까 닫힌 서페이스 전체 범위에서 그렇게 한 게 뭐랑 같냐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Q인데 이 Q는 뭐냐면은 equal to the total charge enclosed in the surface divided by epsilon zero. 그러니까 그 서페이스 있죠. 닫힌 면 안에 있는 전하를 다 더했을 때 그 Q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닫힌 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 Q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Q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얘네만 다 더해주는 거죠. 얘네는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이제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3-5 이것도 그림 뭐 보라는 얘기 없으니까 문제만 먼저 보면은 use Gauss law to determine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of an infinitely long line straight line charge of uniform density where in air. 방금 3-4 문제랑 똑같죠? 근데 똑같은데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라인 찰지가 무한히 이렇게 길게 있어요. 쭉 길게 있는데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쓰지? 일단 가우스 법칙은 이제 가우스 법칙에 나오는 요 클로스드 서페이스 있죠? 닫힌 면, 패면 이 면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가우스 법칙은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항상 성립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유용성을 쓰려면은 그래도 이게 계산하기 편리하게끔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이제 로엘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로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전화들이 쫙 분포가 돼 있어요. 고르게 무한직선에 전화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장이 어떻게 생길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균일하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위에서 요 방향에서 위에서 보면은 네, 뭔가 전기장이 약간 이렇게 고르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쵸? 대칭적이니까 막 여긴 이렇게 있는데 뭐 오른쪽은 막 이렇게 없다든가 이러진 않을 거죠. 않을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은 더 약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거리가 더 가깝다고 더 약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같으면은 똑같을 거예요. 거리가 같으면. 그러니까 특징이 이렇게 레디얼 방향으로 아웃월드 레디얼 방향 혹은 뭐 이렇게 들어간 걸 수도 있죠. 네. 그건 뭐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게 플러스 전하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플러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나가는 방향에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거리가 같으면은 네, 이 점으로부터 이제 요 거리만 이렇게 다 같으면은 이런 점에서는 네, 요거 크기가 이제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방향은 뭐 물론 각자 이렇게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가우스 면을 잡을 거냐면은 방금 그 클로스드 서페이스를 가우스 면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공식 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할 수 있는 건데 가우스 면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지나고 약간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게 거리 아래서의 전기장 알고 싶어요. 거리 아래서 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걸 거리 R로 잡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길이는 상관없어요. 그냥 뭐 라지 L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전기장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뭔가 이제 이런 애들이 네, 이 위에뿐만 아니라 뭐 이런 데도 쫙 이렇게 있겠죠. 이런 애들이 짜자자자자자 그림은 안 그렸지만 방금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레디얼 방향으로 나가는 애들이 이런 데 이제 다 고르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걸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걸 계산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닫힌 면이니까 요런 이제 원통 모양에서 윗면, 아랫면, 옆면 세 개 합친 게 이제 닫힌 면이죠. 그러면은 일단 윗면, 옆면, 아랫면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윗면부터. 윗면은 지금 이 ds 벡터 방향이 네, 요런 방향이에요. 요런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 뭔가 요런 애들. 이게 ds 방향은 이렇게. 지금 ds 벡터 방향은 어떤 이런 닫힌 면인 경우에는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수직한 방향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에요. 그럼 보면은 지금 이 벡터랑 그 다음에 이 ds 벡터랑 네, 직각이죠. 그러니까 내적하면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0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기 0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다 0이에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밑에도 ds 벡터 방향이 이렇게 아랫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 벡터는 이렇게 레디얼 각각의 레디얼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직각이에요. 직각. 그래서 0. 한마디로 옆면만 계산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 ds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이제 요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ds 벡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방향이 같아요. 이 필드랑 그렇겠죠. 이 옆면 이렇게 나가는 레디얼 나가는 방향이랑 수직이잖아요. 이 면이랑. 네, 그래서 이 ds 벡터랑 이 벡터랑 같아요. 그리고 이 벡터는 지금 이게 원통이 반지름이 아닌 원통이기 때문에 네, 이런 데서는 다 이제 크기가 이 벡터의 크기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얘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일단 얘랑 같은 방향이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뀌겠죠. 이 ds로. 그리고 이가 지금 반지름의 거리가 다 지금 반지름으로 같은 상황이니까 상수일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결국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이건 몰라요 아직. 이거 알고 싶은 대상이에요. 이는. 그리고 얘는 지금 서페이스 적분하는 거니까 네, 이런 ds 그냥 다 적분하는 거니까 이 옆면의 넓이 어떻게 되죠 이거? 이 옆면의 넓이는 지금 요 원주의 길이가 2πr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l이니까 2πr l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2πr l 네, 요거 계산해 준 게 요거예요. 근데 가우스 법칙은 뭐냐면 요거랑 뭐랑 같냐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q. 이 q는 뭐냐면은 이 가우스면 안에 있는 전체 전하량
지금 이 안에는 전화가 어디 있죠? 네, 이런 공기 중에는 없고, 당연히 이런 가우스면은 우리가 임의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런 데도 당연히 없고,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요 로엘이라는 라인 차르지 덴시티로 고르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여기부터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전체 전화량은 여기 길이가 L이니까 이 로엘에다 L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엡실론 제로분의 로엘 곱하기 L. 그래서 이제 얘랑 같다는 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걸 써주면은 2 곱하기 2파이 RL 요거 한 게 엡실론 제로분의 로엘 L. 결국에는 이 라지 L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네, 그럴듯한 게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 필드 값이랑은 사실은 무관할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2로 정리하면은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로엘이에요. L이 여기서 이렇게 소문자죠. 라인 찰 덴시티.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교섭을 하면 만약에 이렇게 쓰신 분 있으면 다 틀렸다고 할 거예요.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를 구하라는 얘기는 벡터니까 벡터까지 다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로엘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벡터는 레디얼 방향, 아웃월드 레디얼 방향, 바깥으로 나가는 반지름 방향.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밑면, 옆면, 아랫면 다 해서 했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거 밑면, 아랫면 다 0 돼버리고 옆면만 남네. 그래서 이에다가 옆면 넓이 곱하는데 이제 그 서페이스 플럭스 계산할 때 이게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은 각도가 이제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뀌고, 결국엔 이제 이게 2 곱하기 옆면 넓이 2파이RL에다가 요 Q만 딱 구해가지고 바로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진짜 익숙하신 분들은 나중에 가면 암산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암산으로도. 그때는 훨씬 간단하죠. 적분 같은 거 거의 이제 쓰지도 않고, 이런 거 이제 거의 앞에서 했던 거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결과는 똑같이 나왔죠.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의 위대함이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예제 3.6도 있고 3.7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영상이 되게 짧은데 나머지는 3.6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시도한 상태에서 강의 듣는 거랑, 그다음에 처음부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 듣는 거랑 효과가 다르니까 여러분은 더 좋은 효과를 쫓으시겠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